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랜선 작가의 방에서 선생님 모시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정말. 포항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좀 잠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도 쓰고 잡문도 쓰고 여러 가지 책도 읽고 하는 김살로메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희가 왜 작가라고 하면 데뷔라는 어떤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선생님은 당당히 신춘문예 소설로 등단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네. 처음부터 그러면 왜 우리 10대 때부터 나는 소설가가 될 거야 라는 게 있었나요,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소설에 관심이 있었으니 학예지가 뭐죠? 학교에서 이렇게 문집 같은 거, 교지, 예, 문집, 아, 교지 이런 네. 것도 이렇게 낼 때 저는 그때부터 소설을요? 소설을 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무슨 교지에 소설 내는 거는 교지 생긴 이후로 우와. 너가 처음이다 이러길래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대학 가서도 이제 소설을 썼으니까 꾸준히 쓰셨어요. 예, 쓰니까 이제 대학 내에서도 왜 각 대학마다 공모전이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공모전에 대학생들 상대로 한 공모전에 내면 당선되고 이러니까 소설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죠. 그렇게 해서 바로 등단을 하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럼요. 네. 주부 생활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구나. 어느 정도 틈이 있었구나.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솔직히 자기 작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이 못 쓰잖아요. 같이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그것도 또 놓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같이 병행을 하니까 체력이 많이 딸려요. 네. 그리고 소설이라는 게 또 딱 붙어 앉아가지고 꾸준히 써내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소설은 노동이에요. 진짜 그 말 너무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첫 소설집이 등단하고 나서 얼마 만에 나왔죠? 10년 넘었을 거예요. 와. 한 12년만. 선생님, 이거죠. 네네네. 라요 한 해의 우산이라 그래서 첫 소설집을 탁 냈을 때의 느낌은 정말 다를 것 같거든요. 특별히 다르다고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고,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소설을 당선하고 나서 소설집을 꼭 내야지 이런 시절이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쓰고만 싶었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책 내고 나면 부담스럽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여기 안에 몇 편의 소설이 있죠, 선생님?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10편이에요. 10편 그 정도는 기억합니다. 10편인데. 네. 그럼 이 10편의 소설이 10년 상간에 쓰여졌던 것들로 전부 다 그렇죠.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10년에 쓰여졌던 것 중에서 조금 가려서 낸 거죠. 첫 소설집에 채널 구독자분들이 네, 좀 네.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왼손엔 달간꽃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게 약간 자전적인 느낌도 있고 해서 만약에 제 오래된 소설집이기는 하지만 네. 읽는 독자분들이 있다면 왼손엔 달간꽃을 읽고 나면 김살로메라는 작가를 조금은 이해하지 이해할 수 않을까 있다. 네,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그 소설을 보면 선생님 되게 다양한 인물들을 섭렵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만의 어떤 원동력이나 힘이 있나요? 원동력이나 힘이라기보다 요 인물은 이렇게 살짝 비틀면 현실에 있던 인물이라도 비틀면 이런 인물이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걸 조금 신경 써서 직조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저희가 만나는 게 이게 미스 마플이 울던 새벽이라고 여기 밑에 그 부제가 1000글자 미니 에세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네. 신문에 매일마다 제가 일주일에 5일 강행군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었어요. 700편 정도 거의 썼거든요. 일기처럼 썼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실었던 작품들을 선생님이 추려서, 네, 추려서. 이렇게 역시 한 선택으로. 권으로 네네. 1, 2, 3, 4, 5부로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내셨구나. 소설 쓰기랑 수필은 좀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제가 이게 경계를 넘나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냥 작가면 예를 들어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다 건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 수필을 읽을 때는 또 무릎을 칠 때가 좀 있잖아요. 네. 산발적인 생각들을 딱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만났을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삶은 이미지로 각인되고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면 그렇지 맞아 라는 얘기를 또 할 것 같아가지고 반면에 풍경으로 남는 이미지는 오래 각인된다. 고추대를 뽑아내던 엄마의 등 뒤로 번지던 쑥부쟁이 향기,
장날마다 맨발로 신장로를 달리던 애꾸는 총각의 구멍난 셔츠, 깜짝 학교를 방문해 내 길을 살려주던 겹방 새댁의 자줏빛 주름치마, 어스름 안개를 뚫고 어깨동무 잡지를 자전거에 싣고 오던 둘째 오빠의 처진 어깨. 이 모든 이미지는 명백한 풍경이 된다. 그 풍경을 되새기면 구체적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곧 삶으로 연결된다. 풍경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 삶. 거기 고통이 있었고 거기 환희가 있었다. 이렇게 결과론적 진술만으로 삶이 설명되어지는 건 아니다.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는 힘은 풍경과 그것을 되살려내는 묘사에 있다. 작은 클립 하나라도 묘사의 옷을 입으면 선명한 이미지가 되어 생의 의미로 남는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읽어보니까 꼭 글쓰기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내 나름대로의 방식, 네.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어떤 작가적인 입장에서 또 많이 이렇게 읊어주셨더라고요. 네. 미스 마플이 울던 새벽은 조금 딱딱하지만 좀 깊이가 있다면 엄마의 뜰은 조금 더 연하게 쓴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엄마의 뜰을 또 이렇게 내고 나서 저는 책이 한 권 또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큰 상을 받으셨잖아요. 소식 듣고 나서 야 역시 필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청강문학상이면 기성문인들도 맞아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내가 좀 글을 쓴다라는 작가님들이 거의 다 거기에 또 이렇게 맞아요. 투어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선생님? 사실 제가 공부할 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당연하죠. 없잖아요. 다 이렇게 당연하죠. 전국에서 네. 모이니까. 그래서 필명도 김살로메로 사실 안 했어요. 안 하고 그 정도로 저도 쫄았죠. 사실은. 이제 정말 그 된 거를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네, 4월 달에는 네, 이게 네, 책으로 묶여서 나오잖아요. 네, 네. 제목이 뭐죠, 선생님? 뜻밖의 카프카? 어떤 건지 잠깐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일상에서. 그죠? 네.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건드린 작가가 사실은 카프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거에서 제가 얻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카프카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본 거죠. 거기에다가 또 요즘 제가 관심이 많은 또 퀴어 문화도 약간 결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뜻밖의 카프카를 통해서 어떤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네네. 살아보면 삶이라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각자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래 상황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또 내한테 맞지 않고 이렇다고 해도 다 견디다 보면 견뎌내는 게 삶이지 그 정답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은 글을 쓰는 작가로서 어떤 그 작가가 가져야 하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라고. 작가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자체가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라고 해서 뭐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사회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꼭 내야 된다.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길로 가도록 이끌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들 명쾌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작가는 그냥 그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할 수 있으되 어떤 소위 말하는 뭐 가르침이나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한테는 전혀 없어요. 어떤 작가로서 어떤 글을 더 뻗어내서 쓰고 싶으신지. 주어진 제 소박한 삶 내에서 소설이 오면 그 편안한 마음으로 소설을 쓰고 그게 작품이 되도록끔 노력하는 거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주어진 바대로 성실히 임하는 그게 작가의 전 그것도 작가의 덕목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도서관에 오면 왜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또 좀 약간 헤매는 분들, 네 그리고 정말 좋은 책을 권장 받고 싶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책인데 올리브 여기 키터리지. 예, 요 네. 주인공 이름이 올리브 키터리지예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라는 여류 네. 작가인데 이거 미국 메인주에
그 크로스비라는 가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70대 노파인 수학 선생님이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고 겪고 느낀 것을 소설화한 건데 이 올리브 키트리지라는 등장인물이 수학 선생님답게 뭐 잔정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엄청 묵뚝뚝하고 냉정하고 어떨 때 보면 무관심해 보이고 이런데 그 내면에 보면 연민도 많고요. 또 통찰력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처음 발견하고 나서 와 이런 소설이라면 진짜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가 딱 한 것만 뽑으라면 올리브 키트리지를 늘 권하거든요. 올리브 키트리지 같은 한국식 올리브 키트리지를 연작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통찰이 깊어요. 이렇게 통찰과 연민이 같이 있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올리브 키트리지는 통찰과 연민이 같이 녹아져 있으니까 소설 교본으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들 아마 기다리실걸요? 이제 다시 책 한 권. 네. 왜냐하면 독자들은 항상 기다리잖아요. 그 작가의 책을, 그 작가의 이야기를 또 기다리니까요. 다음 책은 아마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뭐 빠르면 올해 아니면 또 내년에 근데 좀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고 오늘 한번 할게요.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요 새 작품 관심 있게 봐주시고 포항시립 보훈중앙도서관의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